메이플은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빅뱅하고 나서는 메이플에 낭만이 없어. 우리는 과거의 메이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 자신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메이플 클래식으로 열리면 2차도 못하고 접을 놈들이 태반인데 대체 왜 이렇게들 싸우지? 메이플 스토리는 두 개의 게임입니다. 2010년 이전의 소위 빅뱅 전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그 이후의 메이플인 빅뱅 후 메이플 스토리로 나뉘죠. 해외에서도 이를 BBB, Before 빅뱅 메이플 스토리라고 따로 규정할 정도로 그 둘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빅뱅 패치, 오한별 디렉터의 말단아마 게임 이름 빼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린 패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메이플과 과거의 메이플은 게임 이름 빼고 많은 것들이 다른 게임일 것이고, 당연히 그 이후에 메이플을 시작하신 분들과 이전부터 계속 게임을 해온 사람들 사이의 코드는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빅뱅 패치로부터 12년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은 왜 아직도 그때의 게임을 그리워하면서 언급하는 것일까요? 소위 빅뱅 전 메이플의 매력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도가 있죠. 메이플 스토리는 게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게임이 흘러가게 됩니다. 정해진 스토리 라인을 플레이어에게 주고 이에 맞게 스토리를 감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레벨이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메이플은 이와는 반대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유저를 우선 메이플 세계에 던져놓고 레벨업을 하러 각 월드를 전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 월드 내에 있는 퀘스트를 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성 자체는 까다롭고 귀찮지만 그 자유도 자체는 마음대로 온갖 곳을 돌아다녀도 되는 후자의 방식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험이 있겠네요. 엘라스 산맥 구름 위에 세워진 요정들의 도시 오르비스, 엘라스 산맥 얼음이 녹아 만들어진 루더스 호수 중앙에 위치한 루드브리람 성, 그 루더스 호수 지하 바닷속 깊은 협곡 위에 떠있는 신비한 마을 아쿠아리움, 우연히 발견된 고대 종족 하프링이 사는 미나르 숲의 리프레와 시간의 신전. 메이플 스토리는 플레이어들에게 항상 애매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몬스터 레벨 땐 어떻게 될까? 최종 보스는 뭐가 있지? 퀘스트는 많을까? 이런 정보들을 플레이어들은 스스로 알아내야 되죠. 말 그대로 무지의 상태에서 월드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는 신비한 BGM, 다양한 몬스터, 그리고 거대한 스케일의 필드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공포와 모험심을 불태우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스케일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죠. 도적 2차도 못한 유저들이 다크사이트를 쓰면서 슬리피우드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와일드카고, 타우로스피어 타우로마시스 주니어 발록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시계탑 최하층의 게이트키퍼와 타나토스를 보면서 흥분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기대감과 묘한 공포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도 될 겁니다. 2000년대 초반, 그때의 그 강한 기억이 유저들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서 지금 2022년이 돼서도 그 감정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추억하는 거겠죠. 어쩌면 강원기 디렉터의 유저들에게 게임의 세부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그 말은 현질 유도 아이템에 적용됐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모험적인 부분에 적용됐어야 되는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세 번째는 터무니없이 느린 게임 속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 메이플 스토리의 경험치통은 다들 익히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199에서 200레벨을 달성하려면 노클 광역기 난사를 6에서 70시간가량 쉬지 않고 해야 그나마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썰은 유명합니다. 또 소위 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가려면 최대 10분 정도는 기다리고 15분가량은 또 배에서 체류해야 되는 그런 인내심의 끝을 보게 하는 플레이 방식을 지녔었죠. 저도 초등학생 때 집에서 하루 1시간만 게임이 가능했었는데 배를 2번 타니까 게임 시간이 다 끝나 있는 걸 보고 울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느린 게임의 속도는 오히려 오고 가는 다른 유저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물론 고렙들의 자리 경쟁이나 파벌 싸움은 있었겠으나 저렙들 혹은 유비들 사이에서의 레벨업 축하, 득템 축하, 사냥하면서 처음 보는 다른 플레이어와의 수다 등등 말도 안 되게 불친절한 게임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과정이 더욱 부각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봐도 되겠죠. 레벨업의 스트레스를 타인과의 소통으로 경감시키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더욱 끈끈한 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기에 비단 메이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분에서 냉랭해진 현실 사회에 지친 많은 유저들이 모두에게 친근했던 과거의 메이플 커뮤니티를 추억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굳이 마지막 이유를 찾자면 약간 아니메 감성을 띠고 있는 현재 메이플 스토리보다는 과거 뜬구름 잡는 어정쩡한 스토리로 오히려 유저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켰던 그런 초기 메이플의 컨셉이 더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빅뱅 전 메이플 스토리는 참으로 묘한 게임이에요. 이미 예전의 메이플은 2010년을 끝으로 사라졌는데 그 기간은 2003년부터 고작 7년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후 무려 12년 동안 그때의 메이플 스토리를 파헤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네크로맨서들은 계속 존재해왔고, 심지어 이 숫자는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과거에 올라온 원본 메이플 영상들을 성지라고 부르며 찾아가고, 과거 메이플을 추억하는 영상 조회수는 100만, 200만을 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예전 메이플을 주제로 삼는 유튜버들 역시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빅뱅 전 메이플은 과거의 게임이지만 또한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옛날 메이플은 지금 와서 곱씹어봐도 충분히 명작입니다. 육성이 불편하다? 다시 오픈되면 찍사고 접을 거다? 그러면 뭐 어때요?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추억거리를 나누면서 잠깐의 즐거움이라도 찾으셨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걸로도 옛날 메이플은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이 채널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